안녕하세요, 동행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에서 너도 나도 1억 매출 인증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 같은 파워 수강생들은 어디까지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. 돌이켜보면 저도 강의비에 참 많은 돈을 썼는데, 그 일타셀러 구입점님이 그 뭐지 서가점 유튜브 나는 데서 나와서 얘기한 거 새 버금가게 저도 쓴 것 같아요. 근데 결과가 너무 이제 처참하게 다르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이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일단 다시 돌아와서 그 제가 주변에서 만난 대부분 이제 유통을 하거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. 그 매출은 품격이다. 매출이 품격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. 생각해보면 어, 뭐지 이렇게 어떤 수익이 엄청 낮아도 볼륨을 키워버리면 그 모든 거를 상쇄시키고 그리고 또 그 볼륨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이제 파생되는 어떤 수익들이 또 다르게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라는 거를 키웠을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제 저희가 제가 수강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매출이 과연 꼭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험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,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예를 들어 수학을 배우는데 서울대생한테 배우면 훨씬 더 좋겠죠. 서울대생 중에도 의대 가신 분에게 배우면 더 좋을 거고 법대 가신 분에게 배우면 더 좋을 거고 이렇지만,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대를 갈 수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. 네,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었고, 이유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매출보다 실제로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출이 높은 게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, 왜 다들 혹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엔 각자의 그 스토어를 운영하거나 이런 셀링 활동을 하면서, 세일즈 활동을 하면서, 어떤 사업을 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이익률이라는 게 다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볼륨이 다 커지더라도 그 이익률을 고정시켜 놓고 보면 되게 마치 이제 엄청나게 크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처럼 보일 수도 있고, 그게 내 상상 속에서 엄청나게 큰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저의 내면을 살펴봤을 때. 근데 그렇게 이렇게 이 주관적인 이익을 그러니까 채상성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손에 쥐는 게 다 남는 돈이다라고 봤을 때,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라고 했을 때 한 번 또 생각을 해보면, 저희는 이제 경영학이나 회계학 이런 데서 볼 때 손익계산서라는 개념을 가져와 보면은, 어, 이제 이해가 잘 가실 것 같거든요. 손익계산서에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서 말하는 건 딱 여기 매출 총액을 바라보고 있어요. 근데 그 실제로 우리가 그 순이익이라고 하는 건 매출 총액에서 실제로 내가 매출 원가를 빼고 결국에 우리가 상품을 가져온 매입 원가를 빼고 거기에 다시 판매 관리비를 다 빼고 영업외 수익을 더한 다음에 영업외 비용을 빼고, 그래서 거기서 세금을 다 공제하면 순이익이거든요. 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써요. 근데 여기서 주관적 이익률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하는 상황에 따라서 판매 관리비도 다르고 세금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영업의 비용이나 이런 건 사실 많이 뭐 비중이 별로 안 될 거니까 차치하더라도 이 안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보시면 생각해보면 그래요. 판매 관리비만 해도 직원을 몇 명 고용하였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천차만별로 달라질 거고, 그리고 나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.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냥 광고만, CPC 광고만 하고 있을 수도 있고, 누군가는 블로그 마케팅, SNS 마케팅, 뭐 파워링크, 뭐 이런 작업들을 다 하고 있다면, 그거는 또 이 마케팅 비용이라는 곳에서 추가가 되겠죠. 그리고 또 있죠. 어떤 상품을 런칭할 때 그냥 가만히 런칭하는 거 아니잖아요. 상품 런칭에 필요한 소요 비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.
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구매 대행하거나 이런 위탁으로 인터넷으로 도매업체 사이트에서 위탁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매출을 많이 내거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러면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판매 그 뭐 찾아가는 비용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다 붙을 거란 말이죠. 그 전체적인 이 판매를 위해서 그 비용들이 얼마나 소진됐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결국에는 이제 순이익이라는 관점에 접근을 할 수 있고요. 순이익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다 할 때도 결국엔 다 주관적인 게 저희가 뭐 부가세까지 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매출액에서 그냥 판매 원가만 빼고 얘기한 건지 그러니까 결국에 2단계에서 얘기한 건지 2단계에서 얘기한 건지 2단계에서 얘기한 건지 그 각자의 단계마다 우리가 정해진 기준이 딱 없기 때문에 순이익이 얼마다라는 얘기도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지 와 얼마 남았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단순히 매출 인증으로만 신뢰할 수 있나?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. 근데 결론은 뭐냐면, 결론은 이래요. 매출 인증을 하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그리고 당연히 매출을 못 내는 것보다 매출을 많이 내고 그거에 대한 볼륨을 키울 수 있다는 거는 그분들 또한 각자의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완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워야 할 게 없다가 아니고 배울 점은 무조건 있습니다.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우리가 무조건 맹신하고 따라 배워야 되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냥 이 결론을 내보면 일단은 매출이라는 거에 대한 이익이나 이런 걸 환산하는 기준은 각자의 주관적 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한 번 더 필터링 해볼 필요는 있다가 맞는 것 같고 그분이 또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우리 다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매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얼마나 그 각자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투자는 자본은 당연히 뭐 자본만이 아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노력이 될 수도 있고 그 또 다른 이걸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또 다른 그 가치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거를 난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결론은 이거는 저에 대한 반성이기도 한데요. 그러니까 이 뭐지? 실제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강사가 중요한가요? 중요한 건 그 강의를 듣기로 한 내가 얼마나 변화할지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 아닐까요? 네. 그냥 뭐 매출 높고 이런 게 다 중요하고 다 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떠한 상황을 대할 때 마음가짐과 태도가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해서 이런 생각을 공유해 봤고요. 오늘은 여기에서 이 정도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주제가 공감되거나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동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